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언론사에 속보 기사가 뜹니다. 왜 우리나라도 아닌 먼 나라 미국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금리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금리는 빌린 돈에 붙는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다른 말로 이자율입니다. 돈을 거래할 때만 쓰이는 용어인데 쉽게 말해 돈의 가격 또는 돈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값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1년 동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금리는 10%가 되는 겁니다. 즉 10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사용한 대가가 1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금리가 붙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B는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동안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A가 그 값을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나 혹은 빌릴 때도 같은 이치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은 저축의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돈을 쓸 기회도 잃어버리는 셈이 되니까요. 돈을 빌릴 때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특정 국가 안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기준금리는 다른 금리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로 이루어집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이고 가상금리는 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시중금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마냥 안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가 오를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금금리는 은행의 조달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은행은 자금 운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준금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기준금리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적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그 파급력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자국의 국채금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은행채를 포함한 전 세계 회사채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채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채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빌렸음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차용증 같은 겁니다.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난 후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제공하는 차용증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채권들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미국의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이 망할 확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인 건데요. 국채를 이해했다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국가가 아닌 회사가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준 것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국가에 따라 국채의 성격이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회사채라고 모두 똑같은 회사채가 아닙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회사부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도 모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자국의 국채금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은행채를 포함한 전 세계 회사채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 세계 국채, 은행채, 회사채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의 조달 비용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대출 비용이 덩달아 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기준금리 바람이 국채를 돌고 회사채를 돌아 거대한 태풍으로 변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 대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예금도 안 하고 대출도 없어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졌으니 전세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봤자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월세는 다릅니다. 금리가 내렸더라도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스러우니 전세를 구하고 싶을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월세를 주려고 하니 전세의 공급이 적고,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를 선호하니 전세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입자들은 더 많은 전세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반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자극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서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나 인하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추가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의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는 평가절하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고 내렸던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물론 상황마다 결과가 다르고 외국인 자금이 무조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걸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금리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얽히고 설켜 있는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당연합니다. 대개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수 있고요. 가지고 있던 부채의 이자 비용까지 줄어들어 자금 운영에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재무 구조가 튼튼해지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도 떨어지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이 올라 주식시장에도 많은 돈이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떨까요?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존 부채의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재무 구조는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주식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예적금의 선호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를 따져야 하는 경제 특성상 금리와 주식시장이 절대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정반대의 흐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니 많은 투자자가 경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바뀐 금리는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금리의 개념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